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도부터 자율한 성장 채널이 직장인뿐만 아니고 이 사업자를 위한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또 지인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꼭 계시죠? 직장인들만 꼭 저희 채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이 가장 필요하고 궁금한 부분이 자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어떤 난립하는 홍보 그리고 좀 브로커들도 많이 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두 번째로 이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이런 정책 자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 되는 자료들이 너무 그들이 용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방송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진공 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가장 먼저 중진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1월달 늦어도 구정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중진공 자금은요, 기업이 조금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자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다 보니까요, 은행보다 다소 접근이 용이하고 자금도 잘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정책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소진이 빨리 돼요. 소진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청을 한 선착순으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1월 2일이 되면 중진공 사무소 앞에 줄이 쫙 섰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심사를 받고 자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현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같이 그렇게 줄 서서 하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추세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구정 전에 1월 달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1월이 벌써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한 마음에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중소벤처부에서 일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자금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명의 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주에도 역삼동에서 또 설명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가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다운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중진공의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정책자금 지원 체계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체계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의 정책자금이 있고 파란색이 시장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정책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뭐 신보기보 그리고 중진공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자금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회사채, CP시장, 벤처, 엔젤투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의 정책자금은 뭐냐면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어떤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얘기를 하겠죠. 그 중에서도 먼저 1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2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채라는 어떤 부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벤처 엔젤 투자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벤처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될 때 액면가의 몇 배수로 투자를 할까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액면가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남는 자금들이 기업이 쓸 수 있는 여유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금방 넘어가고요. 정책자금 중에서 한국은행이 또 KDB 산업은행이 이렇게 간접금융시장이라고 분류가 된 이유는요. 이 한국은행이나 KDB 산업은행은 물론 산업은행은 뭐 대출도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의 금리를 지원해주는 2차 보전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직접 금융시장은 보증서를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보기보와 그리고 중진공은 보증서도 발급을 하고 직접 대출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런 루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정책자금 중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자금이 있고,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상자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자금에서 봤을 때도 뭐 유가증권 코스닥, 그 다음에 벤처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갚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투자자를 유치한 거죠. 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CP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융자를 받았을 때는 정책 자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투자 형식이 무상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때는 자부담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부담금이 10%냐 20%냐 그 부분을 회사가 내고 나머지 80%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렇게 되면 그 정부에서 지원된 부분은 꼭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 됩니다. 보통 R&D 자금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업종마다 매출액 한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넘지 않은 기준이 중소기업이 되겠고요.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전략산업은 혁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 부품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자 산업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행성 오락업종이라든지 고소득 직종, 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융자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융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기업들, 글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당연히 중진공의 자금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이 되죠. 그런데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연차라든지 대입연재, 그리고 대지급, 부도, 그리고 금융질서 문란, 법정관리나 기업회생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기업이 정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제3자 부당 개입 등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부당 개입은 최근에 이제 브로커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자금 횡령 등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 그리고 휴폐업 중인 기업,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 기업입니다. 우량 기업.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량한 기업들은 앞서서 보셨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자금을 유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또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우려한 기업들은 좀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비율 아시죠? 자본금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가 부채 비율인데 이 업종별로 융자가 제한되는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이 중진공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업종입니다. 그래서 융자 제한 업종인데 업종은 먼저 사행산업, 그래서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관련된 업종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그래서 관급 관련된 업종, 철도나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더 가까운 그런 규모의 사이즈의 기업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중진공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그래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2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0 미만. 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때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 이익을 이 기업이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될 이자의 금액으로 나눠준 금액이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것은 영업 이익이 기업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될 연치 이자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를 연체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기업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그리고 3개월 내 연체 일수가 45일, 그리고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가 된 기업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융자 제한 기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중진공 자금을 한번 신청을 했다가 심사가 거절이 되면 6개월 동안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융자 제한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을 해소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융자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바로 나오네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그러니까 융자 심사에서 탈락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다시 지원을 해봐야 우리는 심사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여러 정부 지자체들이 있죠. 거기서 뭐 R&D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상자금 이걸 다 합쳐가지고 100억이 넘는 그런 기업들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책자금 졸업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전자금이 25억을 초과한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책자금 규모입니다. 정책자금 규모를 보시면은 이 중진공이 제공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창업기업, 투용자 복합금융,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제도약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을 보셔야 되겠죠. 예산 중에 창업 기업 자금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뭐가 많습니까? 신성장 기반 자금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6개 자금 중에서 창업기업 자금과 신성장 기반 자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업기업 자금은 6년까지, 그러니까 7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고요. 예비 창업자도 이 창업기업 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자금은 반대로 7년 이상 된
기업이 신청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투융자 복합금융은 좀 잘 나가는 기업 있죠. 혁신성이 있거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자금.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시장이라고 하면 해외 있는 수출 지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제도약 지원 자금은요. 사업 전환이나 무역 조정 그리고 구조 개선 전용 그리고 재창업 관련된 자금이다.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자금이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뭐 재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은 일시적 경영애로, 그러니까 뭐 조선업종 같이 갑자기 조선업이 어려워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벤더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라고 할 때 긴급 수혈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한번 볼게요. 금리는요, 이 중진공이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조달금리를 가지고 중소기업 진흥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의 조달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2019년 1분기에는 2.3%입니다. 그래서 2.3%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높지가 않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A그룹은 창업기업 자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혁신, 창업, 일자리 촉진 자금이 마이너스 3%포인트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2.3에서 마이너스 0.3이니까 2%로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그룹은 창업기업 자금 중에 기술 사업화 자금, 그리고 제도약,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신성장 기반 중에 혁신성장 유망 자금, 그리고 제조 현장 스마트 팩토리 있죠. 그런 자금들은 2.3%, 그래서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C그룹인 신성장 기반 중에 혁신성장 유망,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 일시적 애로 자금 같은 경우에는 0.5%를 가산해서 받겠다. 그래서 2.8%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책자금 지원 절차입니다. 지원 절차. 예전에 줄을 쭉 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 IT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자가 진단을 먼저 합니다. 너무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해봐야 심사를 안 할 건데 너무 헛수고들 하지 마시라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내가 앞서서 융자 제한 기업, 융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자가 진단해보고 다음에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사전 상담은 이제 중진공 가서 받으시는 건데, 그때 먼저 예약 상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약 상담 신청을 하셔야지만 중진공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나서 온라인 융자 신청을, 이때 이제 자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금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중진공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신청 결과 통보 접수, 그리고 기업 평가, 시용평가라고 하죠. 시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융자가 결정돼서 직접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대출, 이거는 보증서의 방법으로 보증서를 끊어준다. 그럼 그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는 본인이 주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이때 뭐 100% 보증일 수도 있고요. 95%, 90%, 85%, 8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이 보증서라는 건요, 담보입니다, 담보.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보통 은행에서 받으려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겠죠. 장기간 동안 거래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신용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뭐 신용대출도 해줄 수 있지만은 거의 신용이 쌓이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부동산 담보를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금융기관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들이 그 기업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은 개인이 뭐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을 하든가, 그죠? 자, 아니면은 동산 뭐 기계자산이나 아니면은 주식을 동산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에서는 질권을 가지고 근질권을 취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도 저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증서가 우량담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만약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돈을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대의변제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증기관이 먼저 대의변제를 하고 거기에서 구상권을 해당 기업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대의변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담보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자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사전 상담 신청을 하고 사전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을 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신용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신용평가의 방식이 먼저 기술사업성 평가와 신용위험평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술사업성 등급을 매깁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TCP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 기술사업성 평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신용위험평가, 신용위험평가는 재무평가, 비재무평가 그리고 대표자 평점 이렇게 나뉘어진다. 창업기업은 거의 대표자 평점이 많겠죠. 그리고 업력이 좀 있는 기업들로 갈수록 재무평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광제적 원설이냐 아니면은 유통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정책자금 이 정부기관 또 금융기관에서 선호하는 업종은요 CJM 이라고 하는데 제조업 그리고 IT 이런 업종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긴 하죠. 그죠? 자, 자세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도 급하고 여러분들 또 길면 영상을 또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자 빨리빨리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진공의 정책자금 집행 방식은 기업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연계 지원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절차. 자, 융자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그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균등 상환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환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본인이 최근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 이때는 얼마 갚을게요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 거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는 기일이 도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증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일이 지나면 보증서를 부분 해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 기업 자율 상환 제도 여기 있죠. 기업 자율 상환 제도 이렇게 해서 나는 몇 년 차에 얼마 갚을 거야를 너네 마음대로 설정을 해 자율권을 줄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글자가 너무 깨알같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창업기업 자금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오타가 났네요.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공무원께서 적으셨는데 혁신 창업 지원 자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발음이 어렵네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이렇게 창업기업 자금. 아까 창업기업 자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6년까지의 기업, 창업하고 사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6년까지의 기업. 이때 6년까지 기준은 자금을 신청하는 일 기준입니다. 신청하는 일, 자금을 받는 중진공 자금이 나오는 날 기준이 아니고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6년 이내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혁신 창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혁신 창업 지원 자금은요.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일 7년 미만의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최종 융자 시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된 거를 확인하고 돈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 연계 자금 중에 창업 투자, 창업 R&D, 창업 양성 과정 그리고 창업 비하, 정부 과정, 이런 과정들을 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촉진된 그런 기업에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금리는 아까 보셨듯이 0.3%포인트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받게 되신다면 2%의 금리를 적용받으시는 거고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투자자금은 7년, 운전자금은 5년이 됩니다. 여기서 거치 기간이 다 있습니다. 시설자금 거치 4년, 투자 3년, 운전자금 거치 2년입니다. 이때는 이자만 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원금을 상환하셔야 된다. 반드시 상환기일이 도래가 한다.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60억, 지방은 70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잔액 기준입니다. 잔액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진공에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상환했어요. 예를 들면 10억을 내가 먼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3억을 상환을 했다. 그럼 잔액은 7억이죠. 그러면 잔액 기준 7억.
60억을 받기 위해서는 53억이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시설 자금이 대부분이고요. 운전 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예외도 있는데 이걸 한번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입니다. 만 39세.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그러니까 대표가 어려야 되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도 포함을 한다. 이거는 기업당 1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년 있는데 거치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자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원금 갚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보통 3,300만 원을 갚게 되겠네요. 평가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실적이란 게 없겠죠. 매출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엄청 잘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이메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창업 기업 자금 중에 세 번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술 사업화하고자 한다. 뭐 다음에 하나가 뭐 되는데 보통 뭐 어떤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같은 어떤 인증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전자금 5억, 업체당 그 시설자금까지 하면 20억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용자 복합은 이익 공유형과 성장 공유형이 있는데 아까 잘 나가는 기업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많이 없을 건데요. 이익 공유형은 저리로 문제를 받다가 나중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면은 보세요. 고정이제 0.5%. 그죠? 0.5%로 굉장히 싼 이율로 대출을 받다가 대출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를 그죠?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를 이자로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성장한 만큼 이자를 내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성장 공유형은 기업이 전환사채 12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전환사채를 중진공이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조달이 되겠죠. 부채 형식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주식을 전환한다 그러면 중진공이 주주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수출 기업 자금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 또 무역 업무도 좀 많이 해봐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내고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고를 하시든 아니면 뭐 TT나 뭐 그런 부분으로 결제를 하시든 DPDA 방식으로 하시든 어쨌든 이 신시장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 혹은 또 무역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보에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보에서 지원을 하는 것 중에 꼭 반드시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원재료 기업도 무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19년도부터 우리 정치자금 설명을 제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성장 기반자금입니다. 업력이 7년이 넘어갔습니다. 보통 7년이 넘어가면요. 보증기관이나 또 기업에서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끊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기 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중진공에서는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중진공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다 아시죠? 시설자금은 뭐 생산설비나 시험장 검사장,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뭐 사업장 확보자금 뭐 이런 부분들을 시설자금이라고 돈이 좀 크게 들어가겠죠. 사업장 건축에 대한 것은 토지 구입비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그 기성에 따라서 대출이 진행이 되는 융자가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요. 운전자금은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운전자금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금리는 0.5%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1분기에 받으면 2.8%가 되겠죠.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시설자금 4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 연간 60억, 지방은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밀화된 수도권에 있지 말고 지방으로 좀 가서 돈 좀 더 받으세요. 이런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까지 녹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약 지원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전이나 구조 개선, 그리고 재창업 지원 한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금입니다. 자,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어떤 재해를 당한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좀 현재 어려운 업종에 있는 그런 조선이나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책자금에 대해서 좀 마음이 급해요. 이 중진공자금은 1월에 신청하시는 거를 주로 원칙으로 보는데 벌써 1월도 중반이 지나갔죠.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저녁에 찍는 날짜가 17일이에요. 이걸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1월 18일인데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보고 또 중진공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또 되든 안 되든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되셨어도 또 중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지원을 해서 내가 정책자금 쟁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영상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정책자금 꼭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셔서 이 URL을 복사하셔서 카톡으로 탁 보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그리고 한파가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